사용자 정의 함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의되어 있는 표준함수,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필요에 의해서 직접 정의해서 사용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메인 함수, 프로그램 실행할 때 우리 시작과 끝을 관장해 주는 것이 메인 함수였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사용자 정의 함수를 우리가 사용하려면은 우리가 직접 작성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함수라고 하면은 선언, 정의, 호출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사용자 정의 함수니까 당연히 선언하고 정의하고 호출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다 작업을 이제 해줘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을 하려면은 어떤 이제 문제가 주어지고 그 문제에서 어떤 내용을 사용자 정의 함수로 만들 것인가 우리가 이제 정한 다음에 어떤 내용을 함수로 할 것이다라는 것을 내용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제 정의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설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함수의 프로토타입을 결정하는 겁니다. 함수의 프로토타입은 우리가 함수 선언하고 함수 프로토타입 같은 얘기예요. 이제 함수를 선언해서 그 함수가 어떤 형태이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 프로토타입에 들어가는 내용은 함수 리턴형, 함수의 최종 결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함수의 이름, 함수한테 이제 우리가 식별자로서의 이름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함수가 실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입력값들 있죠. 예, 그것을 매개 변수로 전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매개 변수로 쓰여져야 되는가 이걸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함수의 프로토타입을 결정한 후에는 이제 실제 함수를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함수를 정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 코드로 직접 함수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이제 정의된 그 함수를 호출을 해서 함수가 제대로 실행이 되는가 확인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 때는 함수 선언, 정의, 호출 세 가지 항목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한번 그 여러 과목의 점수를 이제 그 입력 받아가지고 그 점수에 총점을 구하는 거, 이것을 사용자 정의 함수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어떤 내용을 결정할 것인가에 여러 과목의 점수를 입력받아서 총점을 구하는 것을 사용자 정의 함수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한 프로토타입을 결정을 해야겠죠. 함수의 프로토타입을 결정을 하게 되면은 함수를 한 반 정도는 작성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입각해서 함수의 프로토타입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이것을 이제 한번 우리 해보죠. 여러 과목의 점수를 이제 합해서 총점을 구해야 되니까 이 함수 총점을 구하는 함수가 실행되려면 필요한 입력값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총점이 과목이 있어야겠죠. 과목 점수가 있어야지만 총점을 받는 거기 때문에 함수의 입력값으로는 바로 과목 점수를 한번 입력값으로 받아 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매개 변수로 과목 점수를 입력받을 때 정확히 몇 개인지 알아야겠죠. 변수 이름을 정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변수로 하나하나 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과목 개수가 몇 개이냐라고 딱 고정화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목이 3과목인 경우에 총점을 구할 때 또는 뭐 10과목인 경우에 총점을 구할 때 다 이 함수를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목명을 하나하나로 하지 않고 배열로 그 과목 점수를 입력받겠습니다. 그럼 이제 과목 점수는 정수가 올 수도 있고 뭐 배정도형이 올 수도 있고 다 상관이 없죠. 근데 우리는 한번 정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목 수 배열로 과목 점수를 입력받으니까 내가 배열로 받을 때 5개의 과목을 받았는지 10개의 과목을 받았는지 과목 수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과목 수도 매개 변수로 입력을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입력값으로는 과목 점수를 배열로 하는 거하고 과목의 개수를 둘 다 입력값으로 매개 변수로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함수의 결과는 함수가 이제 과목 점수가 제대로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어요. 그러면은 결과값은 이제 구해지잖아요. 바로 그 결과값 총점을 우리가 최종 결과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함수가 비정상적으로 실행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이건 언제냐? 과목 점수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은 경우 또는 역시 과목의 개수
우리 과목 수도 입력을 받잖아요. 예, 그래서 이 과목 점수하고 과목의 개수가 모두 정상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총점을 구할 수 없으니까 예, 오류를 나타내기 위해서 마이너스 2를 리턴하는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수 이름. 함수 이름은 total calculation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함수를 선언을 해보면은 프로토타입을 이제 다 일일이 써보면은 함수의 리턴 값 결과는 우리 총점 지금 과목 점수를 정수형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총점도 정수형이겠죠.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실행했을 때 마이너스 2를 나타낸다. 역시 정수죠. 예. 정수형으로 모든 걸 다 표현할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함수 이름 써주고 괄호 열고 이제 매개 변수를 써주는 거예요. 매개 변수 첫 번째는 과목 점수를 정수형 배열로 받기로 했죠. 예, 그래서 인티저 스코어라고 해서 이렇게 배열의 형태대로 표시를 해주고요. 과목의 개수 인티저 num이라고 역시 정수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형태의 함수 프로토타입을 갖는 total calculation이라는 함수를 이제 정의해서 쓰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수를 정의하는 것은 실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에서 실제 매개 변수가 우리 점수하고 과목수를 이제 입력받았다라고 가정하고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점수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잘못된 거죠. 네, 그러니까 주어진 과목 개수만큼 모든 그 점수를 그 배열을 0번째 방부터 해당 과목 수까지 해가지고 잘못 입력이 됐으면 마이너스 2를 반환하게끔. 그리고 원래 잘못되는 게 이거 말고 우리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과목 수가 0보다 커야 되잖아요.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잘못 들어온 거니까 그런 경우에도 역시 마이너스 2를 리턴해주는 코드를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각 과목 점수를 과목 개수만큼 하나씩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예, 반복문이 필요하네요. 그러니까 반복문의 제어 변수 선언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티저 i라고 해주고 i는 0부터 num까지 우리 num은 여기 지금 매개 변수를 전달받은 거죠. 그래서 num까지 스코어의 i번째가 0보다 작으면은 무조건 리턴 마이너스 2를 하게끔. 한 과목이라도 점수가 잘못 들어오면은 총점 계산하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1을 리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야 할 것이 정상적으로 점수가 들어왔어요. 그럼 총점을 계산해야겠죠? 이때도 역시 반복문으로 써야겠죠? 0부터 넘까지. 그런데 우리가 반복문을 통해서 점수가 총점에 누적이 되잖아요. 이렇게 썸은 썸 더하기 스코어의 i번째 또는 썸 플러스는 해가지고 누적 연산자 써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썸이라고 하는 변수는 반드시 초기화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점을 반환을 해주는 거죠. 썸을. 그래서 프로그램 코드로 완성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total calculation이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합니다. 우리 함수 정의할 때는 항상 이렇게 앞에다 써주고 중괄호 여는 거였어요. 여러분이 이제 처음 프로그램 코드 작성하다 보면은 어떤 실수를 많이 하냐면 선언할 때는 끝에 이렇게 세미콜론 선언문으로서 끝나요. 근데 정의할 때는 사실 프로토타입이니까 똑같고 끝에 세미콜론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중괄호 열어야 되는데 여기 세미콜론 찍는 실수를 간혹하다 합니다. 예, 이런 거 주의하세요. 그래서 이제 중괄호 열고 우리가 했던 이 내용을 실제 프로그램 코드로 다 적고 중괄호 닫아주게 되면은 이제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함수를 정의했으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함수를 이 total calculation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을 해봐야겠죠. 호출을 해보려면 이제 실행하는 거니까 메인 함수에서 직접 호출을 해서 테스트를 해줘야겠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호출할 때는 함수 호출하기 전에 먼저 선언되어 있어야 돼요. 즉 함수 선언문이 있어야겠고 그리고 함수의 프로토타입에 맞게끔 함수를 호출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함수 이름 써주고 매개 변수의 적절한 값을 전달을 해줘야겠지요. 그래서 이 매개 변수 전달할 때 우리 앞에서도 했어요. 매개 변수가 일반 변수이면 값이나 그 값을 저장한 변수를 전달을 해주면 되는 거고 매개 변수가 포인터면은 주소는 우리 변수의 주소도 되고 배열의 주소도 되겠죠. 각 함수가 정확하게 실행되게끔 변수의 주소를 전달해야 되는지 배열의 주소를 전달해야 되는지 사용자인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환값을 사용을 할 경우에 그 함수 반환값을
우리가 이제 리턴을 받아서 그 값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요 total calculation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누가 반환이 되냐면 sum이 반환이 되는 거죠. 또는 오류가 됐을 때는 마이너스 1이 반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반환되는 값을 sum에 받았어. 그래서 if sum이 마이너스 1이 아니냐라고 물어봤어요. sum은 마이너스 1이면은 함수가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은 걸 얘기하고 마이너스 1이 아니면은 총점을 계산을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총점을 이렇게 출력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파일을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config 파일을 하나 만들었어요. config 파일에다가 이렇게 샵 include 우리가 필요한 선언을 해주고 이제 함수를 선언을 해준 거죠. 여기 이제 함수 선언문이 되는 거죠. 함수를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total calculation이라는 함수를 쓸 건데 이 함수의 return 타입은 integer이고요. 이 함수는 두 개의 매개 변수, 정수형 배열관, 일반 정수 두 개를 매개 변수를 전달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라운드라고 하는 함수, 요거 우리 책 교재에 보면 다시 나와 있는데 그거는 교재를 통해서 한번 보시고 지금은 total calculation에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함수를 선언했으니까 함수를 정의해야겠죠? 예, 여기 봤더니요. total calculation이라고 해서 함수를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더 파일을 포함을 시켜놨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 여기에 선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전달받고 그 다음에 총점이 들어갈 곳에다가 이렇게 0이라고 초기화 시켜줬고요. 그 다음에 이 num이 0보다 작으면 과목 개수가 이것을 정확히 하려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과목 개수가 0이어도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럴 때는 이제 마이너스 1을 리턴하라고 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시 물어본 거예요. 혹시 과목 점수 중에서 0보다 작거나 100보다 큰 게 있나? 예, 좀 더 이제 정확하게 과목 점수를 확인을 했네요. 그래서 이제 다 하나하나 물어봐서 혹시라도 있으면은 마이너스 2를 리턴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중간중간에 토탈을 계산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토탈을 리턴하게끔 했어요. 우리 아까 그 파워포인트 자료에서는 이제 두 개를 따로따로 했었죠. 예, 요거하고 계산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근데 여기는 같은 반복문 안에다가 이렇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실행하기 위해서 메인 함수 만든 것을 불러와야겠네요. 02 메인이었죠? 예, 메인 함수에 와서 이제 직접 배열을 하나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과목 점수를 넣었어요. 그리고 이 과목의 총점을 토탈에다가 이제 저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토탈은 토탈 calculation 함수를 불렀어요. 여기 config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함수 호출하기 전에 여기서 선언이 되어 있어서 얘를 참조합니다. 그래서 참조를 할 때 우리 지금 커서 클릭했더니 밑에 도움말 나오고 있죠? integer, total calculation 괄호 열고 integer 포인터 점수, 콤마 integer num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소값을 전달해줘야 되고 과목의 개수를 전달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아니면은 총점을 제대로 계산을 한 거니까 총점을 출력하게끔 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실행이 지금 이제 실행 파일이 만들어졌나 보네요. 볼까요? 네. 그리고 실행하면 네, 실행이 됐죠. 그래서 총점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정의 함수는 우리가 직접 선언하고 정의하고 호출하고 이러한 코드를 다 만들어서 테스트까지 완료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바로 이 과정, 프로토타입을 정하는 이 과정 있죠? 예, 이걸 익숙하셔야 돼요. 어떠한 내용을 함수로 해야겠다, 사용자 정의 함수로 하겠다라고 정하게 되면은 그 함수가 실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입력값이 무엇인가, 그 입력값이 매개 변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매개 변수로 들어간 내용을 가지고 함수에서 뭔가 수행을 해주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인가. 그런데 이 결과를 얻을 때는요, 될 수 있으면은 함수가 정상적으로 실행됐는지 실행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을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설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포함한 함수 결과를 결정을 해서 리턴 타입, 함수의 리턴 타입을 만들고 이 함수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이것도 결정을 해서 이제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함수를 호출하는 것까지 완료해야지 제대로 만들어진 거겠죠. 그래야지만 오류 없이 어디에서나 정상적으로 실행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 때 우리가 헤더 파일을 사용을 했잖아요. 예, 헤더 파일을 작성을 할 때 우리 전처리기라는 것도 역시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전처리기는 우리 프리 프로세서라고 해서 컴파일 전에 먼저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샵 기호 붙은 거 있죠? 예, 이것이 바로 프리 프로세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샵 define 하게 되면 우리 기호 상수를 정의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헤더 파일에다가 보통 샵 define하고 샵 if define, 샵 else, 샵 and if 또는 샵 not define, 샵 else, 샵 and if 이건 짝이에요. 이런 것들을 같이 사용을 합니다.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헤더 파일을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요. 여기 지금 config.h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서도 헤더 파일을 포함을 했고요. 여기에서도 헤더 파일을 포함을 했죠. 그래서 동일한 헤더 파일이 여러 개의 소스 파일에서 샵 인클루드를 하게 되면은 한번 선언한 내용이 또다시 선언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 redefine 되어 있다라고 에러 메시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언이 한 번만 이루어지게 하려고 한 번 누군가가 나보다 먼저 참조했어. 그러면은 이 헤더 파일을 그냥 건너뛰게끔 만들어주는 작업이 바로 전처리기에 의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소스 코드가 있는데요. 처음에 여기 지금 샵 define 테스트 기호 상수를 정의하지 않았어요. 원래 우리 보통 샵 define 해놓고 여기다 기호 상수 얘를 무엇으로 정의할 것이다 이렇게 써주죠. 근데 하여튼 정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메인 함수에서 cout 하게 되면 얘가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샵 if define 요거 프리 프로세서죠. 컴파일 하기 전에 먼저 선별 과정을 하는데 테스트라는 애가 정의되어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여기 주성문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요 샵 else로 넘어가서 얘를 실행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요 프로그램은 실행하게 되면은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렇게 백설표 표시가 두 줄로 연달아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샵 define test라고 해서 기호상수로 정의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정의했으면 얘를 실행하고 정의하지 않았으면 얘를 실행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선별을 해줘요. 그래서 프리 프로세서는 컴파일 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것을 골라놓는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샵 define test 물론 여기다 뭐라고 써줘도 돼요. 이거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이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샵 define test만 했어요. 그러면은 프로젝트 안에서 테스트만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가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테스트한 이름으로. 그래서 얘를 실행하고 그 다음 봤더니 정의되어 있으면 얘를 실행하라고 했죠. 예, 요 앞에서 정의했기 때문에 요 내용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은 이렇게 실행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헤더 파일에다가 집어넣어서 한번 헤더 파일을 읽었어. 그러면 다시 헤더 파일을 읽을 때 이미 읽었으면 읽지 말아라 라고 명시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config.h 이 헤더 파일을 어떻게 수정해 줄 수가 있냐면은 저는 not define을 썼습니다. 샵 not define config.h라고 하는 이 기호상수가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얘를 수행하고 정의되어 있으면 else 다음에 아무것도 없죠? 예, 요걸 수행하라고 했습니다. 보통 이러한 기호상수는 헤더 파일을 식별해주기 위한 기호상수로 우리가 보통 파일 이름을 그대로 써주고 대문자로요. 그리고 이렇게 앞뒤로 언더라인을 그어줍니다. 이거는 뭐 규칙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머들이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동일한 파일 이름을 프로젝트 안에서 동일한 파일 이름을 갖는 경우는 없으니까 역시 기호상수도 중복되지 않게 정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여기 코드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꿔줄 수 있냐면 샵 if 샵 if not define config.h가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요 define 해주세요. 뭐를? 이자를 빼먹었네요. underline h를 그리고 만약에 정의되어 있다면은 else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건너뛰어라 라는 거예요. 네, 컴파일 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실행 파일 만들어져서 프로그램 실행 결과 그대로 나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대로 나오고 있죠? 제가 만약에 요거 샵 not define을 define으로 썼어요. 그러면 정의되어 있으면 요걸 하는 거죠?
그쵸?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되어 있으면 얘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얘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헤더 파일, 우리가 헤더 파일은 이러한 프리프로세서와 같이 사용을 해서 중복돼서 헤더 파일을 참조하지 않게끔 합니다. 예, 함수의 매개 변수 전달은 다음 장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